키가 작아서 나 저거 어떻게 시집을 가나 장가를 가나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나 교회 나가기만 하면 우리 손지 장가 좀 잘 가게 해달라고. 키가 작아도 사람은 좋습니다. 우리 소녀도 그렇고 그러면 장가 좀 잘 가게 하고 시집 좀 잘 가게 해달라고. 그거를 아마 한 6, 7년간 했나봐. 그런데 그렇게 장가 잘 갔어요. 충청도 양반집으로. 시집 장가 잘 가. 우리 소녀는 춘천에서 2등 가라면 싫어한다. 뭐 집도 좋은 아파트 40평짜리 얻어서 주고 우리 소녀딸을 야 너 뭐 그렇게 시아버지가 널 좋아하는데 뭐 하라 시간 아유 우리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나가 살아봐야 된다고 집을 얻어주는데 뭐 그래서 나가 살기만 하지. 이렇게 차로 콘도가 생겼다라고 차로 만들어 놓은 콘도 그걸 11채를 갖다 놓고 장사를 해. 그 어디나 여기서 춘천 가는데 그 이름이 뭐는 잘 놀러 다니는 데가 뭐지 알다가 이렇게 몰라. 강도 있고 거기 아주 유원지야. 잘 놀러가는데 그래 그걸 11채를 갖다 놓고 여는 집은 비도 그 집은 또 꽉꽉 찬대요. 그런 걸 우리 소녀가 하더라고 일을. 너 시아버지한테 월급 받 아유 시 월급 줘요. 하나님 여기서 더 아프지 않게 데려가겠지. 모두 잘 살기를 원하니 난 필요해야지. 밥 먹었는데 야영고등학교에서 야 너 가지 마라. 너 장학금 줄 테니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갔는데 그 다음에 학교 막상 입학하고 안 나서는 야 여는 아들이 너보다 잘 못 산다. 그래서 그 못 사는 아들을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는 장학금 안 받아도 괜찮잖니 너 사는 행편이. 내가 장사하니까 포근하 잘 사는 줄 알아. 내가 뭐 시숙한테 돈 붙이고 이렇게 사는 게 뭘 잘 사나 못 사.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부회가 났단 모양이에요. 지 혼자서 속초고등학교를 가니까 안 되다래. 나는 갔다 온 나중에서야 들었어. 갔다 온 줄도 몰라. 그 다음에 춘천고등학교를 또 갔다 왔대. 춘천고등학교 가니까 찬조금으로 50만 원 내면 들어준다겠다. 그러니 그때 학교 성적표를 끊어가지고 갔다 오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 다음엔 날 알려주고 춘성고등학교를 가봤대. 가니까 아이고 거기 갈 적에는 생각이 나서 너희는 금방 말해놓고 금방 잊어버려. 성적표를 띄가지고 가니까 얼른 특수반으로 62명이 특수반으로 배우는데 62명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입학을 시켜줘. 그래서 춘성고등학교로 가서 야양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를 1어를 배웠는데 춘성고등학교 가니까 영어를 배우니까 1학년 거의 다 댕기고 갔으니 1학년 1학기 마치고 갔으니 영어니까 영어 하나도 모르잖아. 영어를 우리 큰아들이 가르쳤대.
우리 큰아들이 가르치고 그러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코가 이만큼 벗어. 아이고 코가 이만큼 벗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춘천고등학교에서 우리 아들을 친구 편으로 해가지고 중학교로 오라고 말해주더래. 그래도 안 가고 춘천고등학교에서 졸업을 맞는데, 춘천고등학교에서 졸업 맞는 날에 얼마나 사진제의가 많이 와서 그 사진을 다 찍고, 내가 어떻게 사진을 다 찾나. 그 사진 아버지하고 나하고 우리 막내 딸하고 졸업 맞는 날 갔는데, 그래가지고 난 사진을 다 찾지를 못하겠어. 한 사람밖에 못 찾겠어. 재빨른 놈이 한 사람 와서 얼른 그 사람, 난 미안하다고, 고맙지만 어떻게 다 찾겠냐고. 내가 졸업사진을 그때 한 장을 받았는데 어쩐지 사진이 있긴 많이 있는데 내가 졸업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 그래서 사진 하나를 받았어요. 그저 뭐 상장이라는 상장은 그저 졸업 맞는 날 다 한의원이야. 맞짱 한의원. 그렇게 해서 졸업을 맞고 대학을 첫 번엔 집에서, 첫 번에 서울대학을 쳤어요. 서울대학을 쳤는데 얼마나 몸이 아픈지 손필을, 이 펠에서 가기 전 볼펜은 못 들어. 그래서 내가 둥그랑 볼펜을 사방으로 사러 댕겼다니까. 그것도 살란지도 어렵더라고. 상점마당 댕기면 봐서 동그란 볼펜을 사다 줘. 그래서 허리가 요만한 해. 이제는 뚱뚱하게 봤어요. 이제는 그래도 이제 내가 장사 물건을 사가져오면 내 물건은 언제든지 많어. 소금도 가마에다 뭐 채소에다 큰 생선에다 많지. 그래도 난 버스 운전기사가 저 아주머니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집 많이 실으라, 그리고 공짜로 실어줘라 그래. 그 조수 보고. 그렇게 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올 때가 되면 내려와서 주마담이 걸레는 애는 업었지. 또 우리 큰아들은 걸어댕기도 이제 들고 댕기고 아주 애가 많고, 애를 키울 적에 눈치도 밝고. 그래서 이렇게 빈 의자가 있으면 앉았다가도 손님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소금 가만히 왜가 앉아. 너 왜 그러니? 손님들 피해는 뺏기지 말아야지. 그렇게 잘 컸어 우리 큰아들. 그렇게 해서 둘을 업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그날은 와서 장사 물건을 다 여다 놨는데 우리 아들이 자작자작 걸어서 따라오거든. 엄마 있는데. 작은 아드님? 응. nel코난 채로 그냥 거기 가만히 서 있어. 내가 얼마나 때려줬는지 몰라. 네가 나애 말리려고 그냥 때려줘도 까딱도 안 하고 서서 그냥 맞는 거예요. 네가 나 아주 애 말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때리다 생각을 해보니 야가 이런 애가 아닌데 왜 이러나고 끊어나 보니까 몸이 불끈거리. 어떻게 뜨겁고 몸이 뜨거운지. 그거 그냥 업고 들어와서 집에다 눕혀놓고 입으로 덮어주고, 트루노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아프다 말다 해. 그런데 보니까 배에 요만큼 밝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뭐 메물가루, 그런 병에는 메물가루를 찌치도 많고 씹어가지고 붙이면 낫는다 했더라고.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면, 미싱 모양으로 돌아다니면 단이라는 병이 그렇게 빨갛게 된다.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고 내가 매물을 얻으러 댕겨도 뭐 어디 농사집도 농사를 안 지서 없더라고. 그래서 애를 말르고 있다라니까, 아이고 우리 사는 동네에서 나한테 물건을 사러 왔더라고.
아이고 야가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뭐 아이고 포대기를 덮었다가 뺏기고 보니까 막 이만큼씩 하니까 온몸에 주릉주릉해. 온몸에 어디 하나 없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보고 아이고 이거 야가 주마담이라고. 주마담인데 괜찮아요. 고뇌만 10마리 먹으면 나요 이더러. 고뇌를 어디가 귀에 이리 요새 고냥이가 셌잖아. 근데 고냥이 어디 구할 자리가 없어. 아이고 어떡하면 좋나. 그 이튿날 아픈 걸 얻고 야양을 내려가서 야가 이런데 그 방앗간 집에 고뇌가 이만한 게 있어. 허영 고뇌가. 그래서 그 고뇌를 달라 그러니 뭐 주노. 우리 집 지킴인데 이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라ken 창고 회장 아줌마가 장날인데 장보러 내려왔다. 아유 그럴 거 없이 광산 올라가면 새끼 났어. 요새 새끼 났어요. 광신의 할머니 집에 가면 3마리 난 게 있다. 그래서 또 불이 나게 또 광산으로 쫓아올라. 1시여 그때가. 그래도 또 내가 아예 해갖고 내려가 물건을 해가지고 집에 올라가지. 그날은 좀 대충 조금만 해가지고 얼른 올라가서 오니까 1시. 1시인데 집에 그 할머니 집에 가서 달라고 아무리 쫄라도 안 주는 거야. 할머니가 날 피해댄 게 저기로 가면 나 또 따라가고 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내가 1시에 가가지고 밤 1시가 거의 되니까 다 가져가라. 찌르게 빠지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 날 주더라. 그래 그걸 가져와서 단지고물 싹 깨끗하게 씻어 단지고물 해서 짜서 내가 먼저 찍으면 주는 거죠. 내가 뭐 땅 져야 된다고. 이건 우리 아들 살구려고 하니까 이거 먹고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구나. 애를 먹이나 또 이호병으로 하나 나와. 금방 나온 고뇌인데 물은 솥에다 붓고 단지고물 해가지고 짜서 먹여. 이제 또 다 먹였어. 그거 다 먹이고 또 가달라 그래야 돼. 아휴 너는 어떻게 돼서 그러냐. 뭘 안 준다 그러면 1마리 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뭘 그걸 또 달라기냐. 아이 3마리 다 먹어야 돼. 1마리 주더라. 1마리에 내가 떡 1,000원씩 줬어. 3,000원이면 그때 밭두에만한 거 하나씩 사. 그럴 텐데. 그래 2마리째 가니까 쉽더라고. 그래도 또 해서 먹여놓고 또 가서 3마리째 가니까 이제 가져가가라. 얼른 주더라. 그래서 3,000원 주고 그거 먹이지. 야양 가서 또 한방에 가서 또 좋다는 약 먹이지. 뭐 하루에 400원짜리 먹였어. 요만한 거 새빨간 거. 뭐 무슨 약이지. 그렇게 주마다 먹는 약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먹고 우리 아들이 낳았는데 그 병은 어디가 탈이 나도 탈이 나지 그냥 나는 법이 없대요. 근데 그걸 먹어서 낳았는지 여기도 여기 아마 머리는 2군데 째겠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그냥 깔아놨지. 배 어디에도 2군데 째고. 그래서 그건 일찍부터 나고 몸에 그게 있으니까 걷지도 못하고 옴짝을 못하고 서 있는 거 그걸 모르고 때렸더라. 그러니 내가 요번엔 꼭 낳고 요담에 땀병이 들려서 죽어라. 요번엔 내가 그럼 좀 골뱅이 들어야 낳는데 골뱅이 들어야 나는 병이래 중하다면. 그러니 내가 이게 되겠어. 추운 날 내가 남이 안 가는 날 걸어서 야양을 가면 그때 버스는 없고 셔틀차만 타고 다닐 때인데 추우면 뭐 셔틀차들 나오나 안 나오지. 그래서 내가 걸어서 가는데 내 뒤를 따라오다가 그 장평호는 다리 깨서 다 겨울바닥에 떨어져 있어 울고 앉았다래. 그러니 우리 그 사람 학교 다니는데 또 큰아들은 큰아들하고 동창이고 작은아들은 작은아들하고 동창이고. 그런데 그 아줌마가 감방 한 봉을 사서 죽혀가지고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갔더라고요.
그 소리를 하더라고. 저녁 때 창고로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 설악산 가서 장사를 하는데 내가 계란 2짝 갖다 줬지. 사오개짝으로 하는 게 몇 박스지 뭐 30박스 30개 들어온 게 몇 박스가 들어. 그런 거 2짝 갖다 줬지. 나한테 국수에 상 갖다 먹고 이런 거 그때 돈으로 한 10,000원 돈 될 거래. 나 그 사람한테만 안 받은 게 아니라 여느 사람한테도 안 받았지만 그 사람 속초가 살면 봐도 난 그 사람은 날 피해 댕기려고 하더라고. 나 피해 댕기지 마라 괜찮아. 그리고 내 국수 한 봉 사가지고 가보니까 25평짜리 집을 줘서 당뇨병 들린 사람이 둘이 살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영감도 죽고 아들도 둘도 다 죽었더라고. 돈 뭐 좋은 거는 말도 안 해. 그런 거는 왜 피해 댕겨. 나하고 약방에 가는데 그저 언저리 사가지고 내다 뺐더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국수를 한 봉 이만한 걸 하나 사가지고 가서 내가 보러 왔다 이러면서는 보고 왔죠.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을 그렇게 다리 게 떨어진 걸 감방 한 봉지 사서 들이켜가지고 갖다 놨더라고. 우리 집에 애들 혼자 컸어. 애들이 발정 순해가지고 울지도 않고 혼자 커. 우리 아들이 흑간이라는 데서 여기서 장사하다가 흑간이라는 데를 올라가면 어떤 날 학교 갔다 오면 같이 내가 올라가면 묵은 거 있는 건 다 지가 들고 나 높은 고바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등아리 띠밀어 주니 얼마나 착한지 몰라. 부모 잘 만났더라면 좋은 환경에서 칭찬받아가면 컸을 텐데 내가 그걸 없고 내가 이걸 보려고 없고 하면서 잔다고 잠은 자꾸 이렇게 이랬다 하잖아. 그러니까 자지 말라고 이렇게 쿡 때려줬는 일 생각하면 기가 막혀 죽겠어. 그 말 이루고 지금 주가 잘 사니 내가 고맙고 감사하지. 주가 잘 살면 내가 잘 사는 거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데 또 며느리가 주 남편 따라 나한테 남편 하듯이 하니까 또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 우리 손지 장가 잘 가고 손녀딸은 아마 같은 의사인가 봐. 이따 주는 것 같아. 우리 손녀딸이 미국 가서 영어 공부하러 갔을 적에 내가 여는 사람들 모양 그렇게 연애를 걸고 길지 마라. 학교도 졸업 다 맞고 다 어디 좋은 짝이 다 있으니까 장가 시집을 가도 좋게 가야지. 눈 딴 데다 두면 안 돼. 예. 지금도 요새도 오면 할머니를 부끄러워해.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지 모르. 요새 아들처럼 그렇게 되발거지질 않아. 의사답게 생기고. 이게 또 공부도 1등으로 졸업 맡아가지고 야 어디 몇 부임이 됐니? 내가 물으면 피부과래요. 나 깜짝 놀라서 나 피부과 나쁜 줄 알고 아이고 네가 공부를 잘했는데 왜 피부과로 가니? 난 내과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지 어머니가 얼른 공부를 잘해야 피부과를 가요. 공부 못하면 못 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괜히 저번에 깜짝 놀랐어. 네가 왜 피부과를 가니? 아유 네가 왜 피부과를 가니? 지금 인턴이겠지 뭐. 그리고
집중을 하고 저도 작은 아들 모양 공부를 잘 공부야 재주야 뭐 저는 국가적으로 한번 뭐 이 시험 쳤는데 3등을 했는데 뭐. 그래가지고 반상기 다 왔어. 반상이 너 아들 네가 너 아들 낳고 다니까 너 아들 줘라 반상기 하라고. 우리 아들이 가만가만 빼가지고 얼마든지 댕기면 다 봤는데 서울에 한의사 좋다는 데는 안 갈 데가 없어. 어떤 말씀만? 살다 하도 살기 싫어서 우리 추억이라 애들 다 하고 우리 한의원이하고 한미수기하고 한해오기를 들고 수의를 들고 쇠돌차를 타고 나가다가 차가 빵꾸가 나더라고. 죽어비 낙산 구란자에 가서 밀어놓고 나도 들어가려고만 먹었는데 가지 말고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나 우리 다 놓고 그 다음에 실어줄 줄 알았는데 태워줄 줄 알았는데 그냥 냈다 빼더라고. 그러니까 살팔자는 죽지 안 죽어요. 좀 여태 살자. 또 우리 시숙이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감이 처갓집에 가서 돈을 400원을 꼬 가져왔어요. 400원 꼬러간다는 거 내가 못 꼬러가게 했거든. 그랬는데도 가더라고. 가지고 400원을 꼬다가 15원씩 그 400원어치 몽땅 샀어요. 오징어를. 할머님이? 예. 그러니까 말레가지고 팔락견 400원이 되더라고. 한 축에 400원.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래 좋아했는데 400원 갖다가 갖고도 돈이 많이 남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숙이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400원 400원씩 팔은가 돈 꼬았다 그래도 주지도 않고 몽땅 가져가요. 장사할 돈을 다 가져가죠. 우리는 우리 시숙이 날 그렇게 열말렸어요. 그래도 내가 이후로 이고 댕기면 11년을 내가 취승을 했잖아. 배가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살이 이렇게 아파.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우리 영감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2001년도에서부터 아픈데 2년을 시버레질 하다가 가셨어요. 할머님은 언제부터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 2002년도에 돌아갔었는데 내가 2001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응. 그때도 다리하고 근육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때는 들어놓아서 일어나지도 못 혼자 들어놓지도 못해. 우리 영감이 나는 죽는 꼴은 못 본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말대로 하더라고. 쓸 일이 많았는데 모르겠어. 할머니, 큰아드님 서울에 자취하실 때 서울에 고등학교 보내셨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쌀도 다 먹고 그랬다고. 그럼 친구들이 다 와서 먹고 굶어 딱이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면 집에다 연락을 하지. 그때 내가 이구대기면 장사해도 그걸 서울에다 가르칠 수 있었는데
몇 번을 살림을 뒤집었는지도 맛도 못해. 큰아드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그때 서울에? 면목동에 내가 그때 집을 10만 원 하더라고. 월세. 복두칸 방두칸이라서 방이 커요. 아주 중앙동에. 그래서 그걸 내가 하숙을 시키려고 돈을 가져오러 갔는데 그런 집이 있다 그래서 그 1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 칸은 세 주고 4,000원씩 받아. 한 칸은 세 주고 한 칸은 주가 있는 게 친구라는 친구는 다 몰려서 그렇게 먹는 거 좋은 거는 다 먹어치웠고 굶었다 그러더라고. 친구들이 다 뺏어 먹어. 놀러 와서 다 먹었겠죠. 그 놀러 와서 막 기타를 치고 노래나 하고 기타나 치고 노래나 하고 그렇게 다 먹어치워. 누가 전화를 했다라고. 우리 집에서 사는 사람은 진짜 전화라 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전화라 했는데 그 밑에서 사는 노벨 화학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 내가 조카 버릇했는데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들이 공부나 하고 기타나 치고 놀기만 한다고. 또 우리 큰아들이 또 그렇게 하다가 학교를 안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아이고, 그 학교 안 다니고 있어서 우리 혜욱이하고 도리엄마라는 사람하고 학교를 찾아가니까 15일을 안 다녔대. 15일을 안 다니고 들어앉아 있었더라고. 가니까 야는 착하기 때문에 15일로라도 학교에다 도로 댕기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큰 누나가 올라가서 밥해 주고선 졸업을 시켰어요. 큰 누나 아니면 졸업도 못했어. 그럼 그러니 뭐 대학 갈 생각이나 했어요. 그저 노는 거가 나고. 이제 작은 아드님 사법고시 공부하실 때 네. 그때 서울에서 계셨어요? 춘천? 아니, 저는 고등학교 졸업시켜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지. 서울 대학교 감이상부터. 이 영골이라는 분이 그때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우진이래. 우진이라는 학생을 가르친다고 우리 아들 첫 번에 합격되고 의정부다 보냈어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형수인데 그지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그 주집에다 데려다 놓겠다 그래서 주집에다 줬더니 그지 아들은 공부를 안 해요. 또 나갔다가 아침에 학교로 갈라 하면 들어온대요. 그래 그 꼴이 되겠어요. 그래서 야단을 쳤더만 형수가 막 들어놓다리. 그 집은 야단 치는 건 안 돼. 지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들어오냐 어떻게 그걸 가르치냐고. 그래서 말 한마디 했다가 형수가 삐쳐가지고 들어놓아서 우리 아들이 아침도 못 먹고 학교를 갔대. 그것도 난 몰랐어요. 우리 맏동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일러주더라고. 가가 밥도 못 먹고 학교 갔다고. 그러니까 그 고상 속에서 아마 광고를 냈던가 봐요. 굴가리게 치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잘 된 집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때 국회의원 했어요. 그래 그 집에 가서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갔어요. 거기도 공부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안 되겠어서
춘천서 뭐하러 빼려 하고 있겠어. 그걸 서울 올라와서 서울 올라와서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새방으로 들어가지고 있었어요. 새방으로 들어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현대건설 댕기고, 현대건설 정주영 씨가 강원도잖아요. 그래 강원도 사람을 11명을 뽑았어요. 11명을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러는데 나 우리 동생하고 나하고 둘이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아는 사람들도 다 강원도 사람이고 하나만 서울 사람. 그래 가서 밥을 해미선에 우리 밥 해주고 내가 졸업시키지. 네. 우리 아들은 참 고마운 게 공부만 알지 그 데모하는 건 우리 아들이 날 보고 어머니 제가 저 데모를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딱 2번 했을 것 같네. 난 경부 신고 그렇게 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제가 둥그렇게 마당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할지게 2번 참석했대. 그래 우리 아들은 데모한다 하면 집으로 올라와. 춘천으로. 왜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못 올라왔는지 몰라요.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한참 있다 올라왔다니까. 춘천서 안 올라오고 지가 대학을 춘천에서 다녔다니 통학을 했다니. 춘천에서 서울로요? 아유,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올라오게 돼서 안돼. 그때 200만 원 전세 얻어가지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살던 그대로. 사법연수원 아드님 사법연수원 그때 6등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때 말씀 좀. 예. 6등 해가지고 돈 100만 원 하고 시계 검찰총장이 시계 하나 하고 그래 아버지한테다 갖다 시계 채워주고 또 돈 100만 원에 우리 아들은 참 그때 당시에는 그저 돈이 생겨도 지 혼자 쓸 생각 안 했어. 운동을 했는데 뭐 당연히 발령 날 줄 알았지. 30명을 뽑았으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어머니 나는 여갓집에 뭐가 있어요? 여갓집에 뭐가 있어요? 여갓집에 뭐가 있어요? 아, 여갓집에 없어. 누가 여갓집에 있어? 그 집이 반동분자고 친일파 때는데 여갓집에 전혀 없어요. 아유, 그 생각해보니까 해서 우리 오빠가 공산당에 들었더라고요. 그것도 3년 전에 생각이 났어요. 오빠가 오빠가 살았을 때인데 몰라가지고 내가 말도 한마디 못 해봤어. 예. 그것 때문에 발령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발령 뭐이나 법원이 하나 생겼잖아. 돈 없는 사람 해주는 거. 그게 뭐인지 이름이 뭐인지 내가 모르겠네. 국선 변호사? 아니 그거 말고 법원이 하나 그때 생겼어. 법원 옆에 아이고 돈 없는 사람을 해주는 데인데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거길 가서 다녔어요. 거길 가서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나와가지고 저 신세계 옆에서 사는 분인데 말하자면 이 검찰청에 총수였댔는데 우리 아들 오라 그래서 갔더니까 40명을 두고 하는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똑똑하고 자기 대를 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기 가니까 여는 사람보다 일을 좀 덜 시키고 너는 공부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좀 덜하고 공부를 좀 공부만 하고 일을 덜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안 되겠다리. 그 집에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이 영 자기 하던 걸 맡기지 못하겠어서 우리 아들을 가르쳐가지고 선곡을 인계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들 공부하라 그러니까 그 거기 있는 사람들 공격을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나는 아직까지 머리가 녹이 안 쓸었어요. 공부해가지고 사법시험을 한 번 더 치러야 될까 봐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둘이 제주도로 놀러 갔는데 우리 며느리가 지 어머니들 와서 애를 봐달라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는 내가 날 자꾸 불러대니까 미안해서 그랬다 뭐야지 지 어머니를 불렀는데 지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간 다음에 며느리랑 제주도로 놀러 간 다음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와서 같이 애들 보자. 애 둘인데 그 아들은 뭐 손 하나만 말도 못해. 그래서 그렇게 가서 그때가 9시인지 뭐 이렇게 되는데 검찰에 우리 아들이 8시까지 오라 그러잖아. 난 놀래가지고 이건 또 무슨 또 어둠에 탱기긴 탱긴기요. 어둠에 탱기지 모르겠네. 이거 골프 쳤다고 그때 한참 조사하고 그럴 텐데 아이고 이것도 걸레인가 보다. 큰일 났다. 할머니들 둘이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말도 못하게 걱정을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기를 하는 얘 말도 안 못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라고. 하도 전화를 하니까 야 8시에 검찰청으로 오란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거 아이고 뭐 이게 무슨 골프 치다가 꼴랭가 보다 내가. 그리고 밤새고 아침에 내가 밥을 하더라도 뭐 너무 왔어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이나 이게 무슨 일이나. 아니 괜찮아요. 내가 뭐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해. 가보면 알걸요. 왜 가니까 우리 아들을 검사로 임명한다고 오라 그랬더라고. 아이고 그러니 아마 그것도 공부도 잘했고 그런데 못 뽑아서 좀 안 됐어 또 뭐이리. 그래가지고 신체 검사도 하고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사가 된 거래. 내가 말이 잘 안 돼. 내 아파도 이렇게 아픈 건 처음 보겠네. 또 이 발에다 깔라. 작년에도 하나 사준 확을 띄지도 않는데 이걸 또 사왔네. 여기가 아프시죠 많이?
아프셔서 좀 누워서 계세요. 누워서 말씀하셔도 돼요. 또 조금 먹어야 돼. 엮고 와서 파는데 요시 나무가 얼마나 들어요. 그 나무 드는 걸 계산하면 사서 한다면 못하지. 그렇게 팔아가지고 안 되지. 그리고 뭐든지 하기만 하면 그저 그날로 다 팔아버리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아들들도 부모님을 만나서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큰아들은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지 못했지만 우리 작은아들은 아주 일일이 다 봤거든. 작은아들이 미국 가서 2년을 공부해가지고 이 문턱에 이렇게 앉아있어. 만 내가 먼저 들어오고 자기가 나 얼마 더 있다 들어왔어. 조그만 봉지 쌀을 갖다 놓으니까 밥 조금씩 뺏겨나 해먹는데도 쌀이 막 금방금방 없어지더래요. 그렇게 어머니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다 먹이가라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나더래요. 그런 얘기까지 나한테 와서. 손자분, 손녀분. 우리 큰아들은 둘 다 장가, 우리 손주가 장가를 잘 가고 우리 손녀도 시집을 잘 갔어. 춘천에서 2등 가라면 싫어하는 집이지. 아주 시부모들이 첫째 됐어. 아주 어떻게 그렇게 점잖고 그런 중 건축 사업을 해. 그리고 우리 손짓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시부모한테 칭찬받는 소녀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파도 내가 아픈 게 아주 그것도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 되면 알러지면 아프니까 못 빼겠어. 그리고 우리 작은 집 한의원은 아직 며느리가 참 아들이 아마 32살인데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거의 죽게 되고 공부만 한대. 무슨 공부를 더 하면 공부를 미국 가서 만약에 3년 공부하고 오면 나이 어떻게 되나? 35이면 아이 장가 들어가지고 같이 나갔으면 내 마음속에 좋겠는데. 더 좋은 데로 가려나 봐요. 회사가 좋긴 지금 있는 회사가 좋긴 좋은데 공부하러 가려면 사표 내고 가야 되네. 아, 사표 내고 가면 저는 지금 회사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데
내가 15살 때 해방이 되었다. 큰오빠는 한동안 일제시대에 국민학교 선생을 했었다. 하지만 인민군 치하에서 친일파라고 찍혀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인공시절 다시 공산당에 들어가 오리진 중학교에 발령받았다.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 내가 오빠를 따라서 2학년 2학기 반에 들어가 몇 달 배운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가 또 아군이 들어오니 빨갱이라고 찍혀 선생 일을 하지 못했다. 작은 오빠는 월남에서 교감으로 일하다가 교장의 딸과 결혼하였다. 나는 그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나중에서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때 내 나이는 16살이었을 것이다. 일도 험했고 아버지도 험했다. 모든 것이 무서웠다. 아마도 10살 먹던 겨울이었던 것 같다. 외정 때 야학이라는 것을 2개월 다녔다. 그 외에는 일만 죽도록 해왔다. 엄동설안에도 겨울에 나가 얼음을 깨서 빨래를 해야 했고 식수도 5리든 10리든 걸어서 떠와야 했다. 바느질 하려고 손바구니, 손바지 저고리 3분 것을 포개 넣으면 내 키보다 항상 높이 쌓여 있었다. 당시에 학교가 얼마나 다니고 싶었던지 주봉국민학교에 12살, 13살 때 약 2개월 배운 것 가지고 오빠를 따라서 2학년 2학기에 들어가 몇 달을 배우고 졸업했다. 1학년 1학기부터 배웠더라면 기초를 다지고 들어가 공부를 하나씩 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때는 배도 고프고 살림도 해야 했다. 그래서 학교를 잠시 다니다 말게 된 것이다. 당시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교육시키면 살림살이가 줄어들 줄 알고 중학교 1학년도 아니고 2학년도 아닌 2학년 2학기에 입학시킨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학기만 다니고 졸업을 했다. 중간에 학교에 들어갔기에 기초가 없어서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이 마냥 좋기는 했는데 학교에 가도 늘 일감을 가지고 가야 했다. 송아지 배만한 산뭉치 하나를 가지고 오리진 중학교에 가야 했다. 그때는 산뭉치를 가지고 들고 가셨어요. 공부는 따라갈 수 없지. 삶은 삶아야지. 외우기는 잘하는데 국어나 지리는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수학도 거의 따라가지기는 했으나 분수 같은 것은 이론상으로 알겠는데 도저히 식을 세울 수가 없었다. 너무나 배가 고팠다. 올케는 밥을 잘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문은 어깨너머로 배웠다. 배는 고프지 공부는 힘들지. 삶은 삶아야지. 국문이라? 국문. 몇 개월 하다가 겨울방학 때 엄마한테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하니 욕심 많은 오빠와 올케에게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학교에 들어가 어찌되든 졸업까지는 했는데 당시 강원도 인공시절이었기에 우리 집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3년간 내가 장사를 해서 얻은 재봉침으로 일해 가족들이 먹고 살았다. 난 그렇게 하고 싶은 공부를 끝냈다. 공부하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집신 팔아준 돈도 올케가 다 빼앗아 썼다. 16살 때부터 인공정치는 더욱 험해졌고 아버지는 인공정치의 반동분자로 찍혀 점점 살기는 힘들었다. 시간만 되면 삥 둘러 앉아서 자아 비판을 해야 했고 부자들은 반동분자라 하여 감시를 당했다. 살림살이가 궁핍해진 나머지 나는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나물 캐고 쑥 캐고 집안의 모든 일을 숱하게도 해냈다. 세월이 흘러 19살이 되었다. 중신이 들어왔다.
왕고모 할머니 며느리가 자기 친가 오빠의 며느리로 나를 선택한 것이다. 부자에다가 큰 돈을 가지고 있고 키도 훤칠하게 잘생겼다고 거짓말을 아버지한테 해서 나를 시집 보내기로 한 것이다. 아버지는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시집을 보낸 것이다. 온갖 거짓말로 아버지를 현혹시켜 중신을 한 것이다. 그때는 어른들이 결혼을 시키면 얼굴도 못 본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난 매우 싫었다. 아버지께 결혼하기 싫다고 하다가는 담뱃대로 사정없이 맞기가 부지기수였다. 아버지는 돈을 너무 좋아했다. 욕심이 많으니 돈 많은 사람이라는 말에 솔깃하여 사람도 보지 않고 중신해서 나를 결혼시키게 한 것이다. 3월이 되었다. 내가 결혼해야 한단다. 막내 고모가 너무도 기가 막혔다고 한다. 안 오던 비는 노끈처럼 쏟아지고 아버지도 나중에 알았는지 자기가 거짓말에 속아 나를 결혼시킨 것이 기가 막혀 주저앉았다. 나를 보내놓고 모두 누워 울었다고 한다. 난 그 이튿날 남자의 얼굴도 보았고 키도 보았다. 어이가 없었다. 정말로 죽고 싶었다. 내가 이때 20살이었던 것이다. 결혼하고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가 나는 도망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그때 세상에 난리가 났다. 인민군이 몰아닥치고 전쟁이 난 것이다. 우리는 전쟁 한복판에서 살았다. 도망도 못 가고 밖은 전쟁이 나서 그저 집안에서 살림만 살게 된 것이다. 전쟁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 일어났다.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당시 우리 집 식구들은 강릉까지 피난을 갔다. 롱춘과 할아버지는 집에 계셨고 아버지, 엄마, 올케, 아이, 오빠, 나는 걷고 세주는 병이 나서 소에 싣고 갔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듯 싶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전쟁통에 도망도 가지 못했다. 신랑은 시아버지랑 싸움을 하고 사흘 만에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모른다. 나는 고작 사흘밖에 못 봤다. 그리고 그 사람과는 그게 끝이었다. 아버지는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때 짐꾼으로 잡혀갔다가 3일 만에 도망쳐 나와 피난 중 만났다. 천만다행으로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신 것이다. 잡혀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는데 아버지만 살아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함께 피난을 가는데 피난 생활이 길어지니 양식도 떨어졌고 굶는 날이 많았다. 피난길을 따라서 그렇게 주문진에 도착했다. 전쟁이 나고 피난도 했으니 난 이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는 전쟁통이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차츰 뒤로 물러가면서 식솔들과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다 보니 우물이 보였다. 우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우물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오빠 목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빠른 걸음으로 오면서 나를 부른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나보고 가라고 했다. 내가 싫다고 했더니 아버지한테 혼난다며 나를 마구 끌고 가다시피 하며 데리고 왔다. 이제는 도망도 못 가고 집으로 가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날 데리고 오면서 많이도 타이르셨다. 놓고 가시는 모습에 눈물 흘리시며 가시는 모습이 지금도 내 눈에 생생하다. 이 글을 쓰면서 말씀하시던 생각이 나서 내 눈에 눈물이 난다. 시아버지는 일찍 상처를 하고 아들보다 4살 위인 부인을 얻어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으나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싸웠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시아버지와 나와 결혼한 사람이 싸웠다고 한다.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내가 결혼할 때 받은 절값으로 조그만 집을 하나 사놓고 거기다가 젊은 부인을 모셔놓고 살았다. 시아버지, 시할머니, 시누셋, 시동생 1분, 8 식구가 다 나한테 기대었다.
그 식솔들을 내가 다 먹여 살려야 했고 시아버지는 자기 젊은 부인만 챙겼다. 시아버지는 쌀을 다락에다가 사다 놓고 쌀을 내주어야 내가 밥을 할 수 있었다. 쌀도 먹을 수 없게 해놓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라고 하니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난 왜 그렇게도 바보천치였는가. 매번 가족들을 먹이려고 산에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 양잿물로 삶아 망치를 두드려 채를 걸러 시아버지가 내주는 쌀에 죽을 끓여 먹였다. 8식구를 먹이면서 나는 고된 생활에 아프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라는 분은 아파서 누워있는 내게 물 한 모금 떠줄 사람이 아니었다. 어디 사람이 없어. 사람이 다 없었다. 데리고 갔어. 예. 마침 우리 집 앞에 시집 온 사람이 있었다. 이 친구가 친가로 간다며 전할 말이 없는지 물어보았다. 전할 말이 있으니 몇 자 전하게 되었고 글로 이렇게 적었다. 아버지, 날 좀 살려주십시오. 애기 주먹만한 밥덩이 한 덩어리만 먹이면 어디를 가든지 할 터이니 하고 그 친구에게 적어서 전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었다. 하지만 얼마 뒤 오빠들이 월남하면서 내 집에 들러 나를 데리러 왔다. 이때 시아버지가 내준 쌀을 가지고 월남하면 첫걸음으로 월남했다가 첫걸음으로 네, 월남하면서 첫걸음으로 집에도 안 들리고 날 오빠하고 둘이 만나서 이때 시아버지가 내준 쌀을 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흰쌀밥을 지어 보았다. 오빠 두 분은 여름인데 해가 거의 질 무렵에 오셨다. 작은 오빠가 월남에서 만난 첫걸음인데 집에도 들르지 않고 큰 오빠와 도중에 만나서 나를 데리러 온 것이다. 아버지한테 말씀을 들은 것인지 밥상 차리는 것을 거절하고 더럽 나보고 나와서 가자고 했다. 그렇게 나서서 집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결혼했던 남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다. 아버지와 난 그 집에 갔다. 벌써 장사는 지냈고 동네 사람들이 일러주기를 그날 시아버지와 싸우고 나가서 밧줄구에 목을 메고 죽었다고 전해 들었다. 나는 아버지께 내가 고생한 이 모든 일을 말씀드렸다. 시아버지가 쌀을 내어주던 일, 숱하게 굶으며 소나무 껍질로 죽 끓여 먹은 일들을 말했다. 아버지는 성격이 불같은 분인데 화가 난 우리 아버지가 시아버지 뺨을 3번이나 내리치셨다. 네가 사람이냐 이러면서 때리셨다고 한다. 때리셨다. 동네 사람들과 큰 시댁 식구들이 잘 맞았다고 비웃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와 난 집에 돌아왔다. 30리길을 걸어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에 올케가 열병으로 죽은 터라 나는 그 집 살림을 대신 맡게 되었다. 그러던 사이에 배에 아이가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혼이라고 3일 지내면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임신을 했음에도 나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다. 속초시장, 물질시장에 가서 고구마 팔며 장사하여 돈을 모아 장에 가서 반찬도 사서 식구대로 잘 먹일 수 있었고 돈도 잘 모을 수 있었다. 오빠는 이때 휴직 상태였고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 해오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장사를 해 재봉침을 사고 이때부터 바느질을 정말 열심히 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삭바느질로 군복 수리를 했다. 삭바느질 덕분에 우리 식솔, 큰오빠, 나, 아버지, 어머니, 오롱준, 세주, 6 식구들은 아쉬움 없이 내가 가져다 준 돈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 나는 집에서 아주 귀한 사람처럼 대접받게 되었다. 바느질을 할 때마다 돈이 쌓였다. 당시에는 밤낮으로 일을 했다. 일거리가 많았다. 첫 아이 해오기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도 잠깐 일을 했다.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월급이 아니라 행정비라 하여 쌀을 받았다. 피골서 이사 오신 덕배에 할아버지한테 쌀 한 가마니 주고 소 1마리를 내 몫으로 샀다. 아버지께서는 이 소는 내 몫이라고 하셨다.
나머지는 집안 식솔들이 다 가져갔다. 재봉침사로 돈을 제법 벌고 있던 무렵 아군이 후퇴하여 피난 생활을 하다가 정바우 막내 고모부가 중신을 서서 큰오빠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첫째 올케는 열병으로 돌아가셨다. 아이들도 살리고자 했지만 아이들도 다 죽었다. 이분은 나와 동갑인데 선생이었다. 무남동녀 외동딸에다가 결혼 3일 만에 목에 연주창이 났다. 제때 치료받을 길이 없어서 악화되었는데 처녀 때부터 병이 있었다고 한다. 학교 선생을 하면서 연주창병이 온몸에 퍼져 죽고 말았다. 하루에 2번씩 정신을 잃을 때가 있었다. 정신을 잃으면 대소변을 바지에다가 다 할 정도였고 몸을 가누지 못해 병수발을 죽기 전까지 내가 하였다. 너무나도 불쌍한 올케이다. 올케가 죽기 전에 내게 이렇게 많은 신세를 져서 언제 다 갚냐며 내게 미안해했다. 둘째 올케는 마음만은 정말 착했다. 하지만 연주창병이 온몸에 퍼지면서 그만 1년 만에 죽었다. 혼자 살지 왜 시집을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지금도 그 올케 생각을 하면 한 맺힘 울음이 나온다. 친정집 할아버지가 둘째 올케를 살리려고 인골을 캐와서 어머니와 내가 밤낮으로 다여 인골에서 나오는 기름을 먹이는 민간요법으로 했다. 양약도 종종 사다가 먹였지만 효과가 없었던지 1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때쯤 내가 해오기를 해산하게 되었다. 당시에 산파비가 1,000원인데 오세하 오빠는 2,000원을 가지고 받아 자기가 썼다. 내 소도 큰오빠가 팔아버렸다. 큰오빠 오세하 씨는 참 나쁜 인간이라고 아직도 생각한다. 농사며 살림, 식사, 온갖 뒷바라지를 내가 밤낮으로 벌어 무궁화돈 화폐 교환한 돈도 내가 번 돈으로 교환했지만 난 한 번도 써보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돈 버느라 구입한 재봉침도 쌀한가마니 받고 팔았다고 하였으나 내게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오로지 다 오세아 씨가 가로챈 것이다. 한 번은 아버지로부터 심한 타박을 받았을 때에도 모든 것은 다 내게로 뒤집어 씌우고 정작 본인은 쏙 빠져나가는 일들이 많았다. 오세아 씨는 3번 장가를 가도 돈 한 푼 부모에게 내놓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제약 때 한 번, 난리통에 한 번, 난리통 휴직 중에 한 번, 발령 중 한 번, 이렇게 3번을 장가를 가도 돈 한 번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 부모님한테 의복은 고사하고 양말 한 켤레 사는 것을 못 보았다. 두 번째 부인도 내 손으로 저고리 옷치마 해입혀 결혼식을 올린 거다. 그때 서름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이 울었다. 딸로 태어나서 내 팔자가 다 망하고 이런 봉변을 당하고 있는구나. 난 바보. 말은 못하고 혼자 가슴만 알아왔다. 오세아 씨는 자기 취직하고자 아버지가 준 내 소를 팔아 원주에 갔는데 나는 모른 척을 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한승상 할아버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중신으로? 그때 학교 교장으로 올라왔어. 주공국민학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사친의 회장이고 자간댁에서 하숙을 했어. 하숙을 했는데 우리 자간댁 아저씨가 사람이 착하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 동네 나는 애기가 있고 동네 애들 둘은 애기가 없어. 그냥 과분만 됐다 뿐이지. 그 수의를 중심이 들더래. 그래서 우리 영감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강신지 할머니, 서당지 할머니, 도문지 할머니 그렇게 3사람한테 물어봤대. 이렇게 3사람이 나한테 중심이 되는데 내가 어딜
장가가 좋겠어요? 물어보니까 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딸이 하나 내가 있잖아. 네. 딸이 아니라 거기다 어른을 하나 더 지어가더라도 날 데리면 된다. 그리고 그 새 할머니들이 똑같이 말하더래. 물어보니까 그래서 날 청했대. 네. 한승상 씨는 사람은 착한데 술만 마시면 사리 판단을 못해서 내 평생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제는 한승상 씨와 결혼도 하고 산뭉치를 주봉국민학교 관사까지 가져가 밤이면 삶 삶고 낮이면 집에 와 살림을 살았다. 밤에 삶을 삶으면 승상 씨는 삶을 안 삶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했다. 희숙이 우리 집에 살게 된 때에 한 번은 승상 씨가 술 10짝을 가불로 가져왔다. 난 이런 돈도 삭바느질로 다 메워갔다. 이 돈도 당시에 상당히 많은 돈이었다. 우리 오빠 결혼식 때 가져왔어.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선보고 일주일 후에 결혼하신 거세요? 우리 오빠. 결혼 생활을 할 무렵 희숙이라는 분이 찾아왔다. 폐병으로 몸이 많이 편찮은 분이다. 한방에 기거하기 시작했다. 승상씨와 나 해옥이 자는 건 다는데 덮는 이불이 부족했다. 시집 갈 때 했던 담요, 명주 이불 한 개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이불은 세수도 하지 않는다. 방을 쓸 수도 없다. 몸에서 각질이 하얗게 떨어진다. 누우면 일어나는 법이 없다. 난 해옥이 포대기를 같이 덮여야 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승상씨는 회식이다 하며 늦게 오는 것이다. 내게는 고욕이 아닐 수 없었다. 어떻게 한방에 시숙과 함께 있겠는가. 승상씨는 이런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고통 속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희숙은 바깥 출입이 없었다. 누워만 계시는 분이다. 이러고 사는 동안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고 낮이면 남의 일도 했다. 해옥은 아주 순했는데 해옥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남의 일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하니 먹을 것도 생기고 그럭저럭 살게 되었다. 시집을 갔지만 그때는 여전히 부모님 살림도 도와주었다. 시집 갔음에도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림을 도와주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던 것 같다. 아픈 어머니를 돕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다. 1년 후 상훈국민학교에 정근되었다. 승상씨가 먼저 상훈국민학교에 갔다. 며칠 후 날 데리러 왔다. 우리 아버지는 살림 살던 내가 떠나니 심술이 났던 모양이다. 이 학교는 화재가 난 학교였기 때문에 관사가 부실했다. 그냥 여기서 살았다. 관사는 방 한 칸이도 부엌도 한 대뿐이었다. 쉬는 방에 벗고 들어가야 했다. 월급도 너무 작아 사는데 힘들 지경이었다. 반년도 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장애가 깡통을 사다가 장을 주고다 했던 모양이다. 뒷골집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딸 준다 하면서 깡통 말씀을 하신 모양이다. 우리 어머니 장도 주지 못하고 죽을 만큼 야단맞고 그 이튿날 승상씨가 날 데리러 왔다. 아버지는 승상씨한테 불같이 화를 내셨다. 아마도 아버지는 살림할 사람이 없어서 승상씨에게 불같이 화를 냈던 것 같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럴 수 있을까? 난 승상씨에게 항상 미안했다. 어느 날 장질이라며 유언이란 조카가 찾아왔다. 상군단 통역이라고 한다. PX에서 양복 몇 벌을 가지고 왔다. 유언이는 3일 만에 갔다. 희숙은 그 옷을 몇 벌 팔아 우리 집 야열이라는 동네에 방 한 칸을 얻었고 주무시기만 하면 조식은 내가 다 해드려야 했다. 해오기를 등에 업고 밥을 10리길을 걸어 조식을 옮겼다. 양키들의 차가 오고 가다 마주치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논바닥으로 몇 번이나 뛰었는가 모른다. 이래도 내게는 운명이다 하고 살았다.
아버지한테 승상 씨는 험한 말을 들었는데도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리고 승상 씨는 혜옥이를 많이 예뻐하였다. 그게 너무나도 고마웠다. 1년이 흘렀을 때다. 승상 씨가 학교 여선생님과 친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도 난 내색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승상 씨에게 마구 대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날 버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별 생각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나와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참자, 모른 척하자 생각했다. 어느 날 승상 씨가 없어졌다. 집에 2개월 정도 들어오지 않는데 꿈속에서 승상 씨를 만났는데 그날 승상 씨가 돌아왔다. 여름이다 보니 비가 많이 왔다. 난대천 길이 끊어지고 택시가 바다로 떠내려간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 그날 밤에 꿈에서 승상 씨를 만난 것이다. 몇 달간 기다 살림살이는 그냥 놔두고 속초 큰 댁에 걸어서 상운에서 양양까지 와 버스를 타고 갔다. 상군단 쓰레기장에서 일했다고 한다. 나도 그날부로 쓰레기장에서 사람을 두고 일을 했다. 이튿날 잘 왔다며 나와 혜옥이를 데리고 맨손으로 관대리에 갔다. 허허 발판에 집을 짓고 나니 온갖 피난민이 다 모여들었다. 그때는 쓰레기장 한다면 부자인 줄 알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때는 피난민들이 모여들면 다 먹여 살렸다. 어찌나 더러운 환경이었던지 물은 강물인데 똥이 둥둥 떠내려오는 물을 먹어야 했고 양놈들은 득실거리고 식솔들은 많은데 난 또 식모가 된 것이다. 상군단 쓰레기장에서 미군들이 깡통이 찌그러지기만 하면 내다버렸다. 그때 내가 조금만 약삭 빨랐더라면 돈을 버는 것이었는데 반만 할 줄 알았다. 당시에 22살이었는데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주워다 팔면 얼마든지 돈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승상씨는 양년들과 노는 것만 알았고 나는 바보같이 밥 짓는 것과 돼지 키우는 데만 집중했다. 돼지는 50마리 정도 키워서 팔았다. 희숙이 몸이 망가지고 마산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희숙이 50마리 돼지 판 돈도 몽땅 가져갔다. 이렇게 사는 동안 도당을 사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때 문종추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고 신세도 많이 지었다. 우리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기도 한 사람이다. 한데 이분이 승상씨를 고발했다. 이때 승상씨는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양반이었다. 늘상 술만 마시고 다녔다. 그저 살다가 고향만 가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돈에는 관심이 없고 피란민과 형님 그렇게 살다가 고발당해서 잡혀갔다. 도당 훔쳐간 걸 샀다는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다. 아마도 잡혀가서 매를 많이 맞았던 모양이다. 혜옥이를 데리고 속초에 갔다. 난 시숙과 갑산에 온 분과 함흥에서 온 분, 내 식구를 먹여 살렸다. 여전히 돼지도 길렀다. 어찌하다 보니 친구도 생겼는데 신남경찰서 서장 부인과도 사귀게 되었다. 오지도 않고 어디 가서 받치면 되라. 그 다음에 나다 형구도 사오고 그 다음에 나는 쓰레빠를 사왔다. 그렇게 하는 사람. 마음씨가 참 고우신가 봐요. 교수님이. 참 많이 좋으나 마나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뭐 참 뭐다 몰라. 엄마한테만 부모한테만 그렇게 잘하는지 남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겠나. 돈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돈 8만 원 받는 거 가지고 8만
몽땅 집에다 내고 보내. 엄마. 몽땅 내고 보내. 그러다가 가정교사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댕기잖아. 그때는 춘천에 있을 텐데 겨울에 내려왔는데 하루 저녁에 20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100만 원이 그저 5일 만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서울에 와서 새방을 얻어가지고 살다가 새방을 얻어가지고 살다가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검사가 되면서부터 저기 그 광명시에다 집었어. 비광제 발굴명제니까 내가 아이고 이제 이 동네에서 집 사야지만 우리 아들이 그때는 아직 그정 연수원 댕길 아직 그정 대학교 댕길 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검사가 되니까 검사가 안 됐었지. 안 되고 첫 발령을 못 받았지. 6등을 했는데 어떻게 첫 발령을 못 받겠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다른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여가집에 있어요. 여가집에 뭐가 있어요. 아이고 전혀 없어. 우리가 그 인공정치 때 월수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살았는데 뭔 그런 게 있어. 없어. 내가 그랬어. 3년 전에 그런 게 안 들어가네 하나도. 우리 옳게 가니까 밥을 못 해준다 했더라고. 그래서 나 그때는 아무 소리 못 했는데 우리 동생이 우리가 밥도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요? 이리더라고. 그래 우리 옳게가 밥을 못 해준다. 우리 작은 옳게는 식당에 가서 맡아가지고 밥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녁은 형님 나 저녁은 못하겠으니까 저녁은 형님이 하고 아침은 나는 얼마든지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시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이고 난 못해 이러더라고. 그래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었는데 집에 와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집에서 사는 걸 다시 생각을 해 들어놓아서 가만히 들어놓은 생각을 해보니 소사는 생각 제공집 사는 생각 다 나더라고. 그때서 하나도 받지도 않고 내가 바보였지. 내가 우리 시숙한테 한 것도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 그 바보가 하는 일이지. 그게 무슨 그 11년을 이부댕기비 사시오 해가지고 내 신랑도 아니고 시숙 그렇게 살리가라 그러는 거 뭐예요. 그건 뭐 했다 그러겠어. 그것도 거짓말이라 그러지. 우리 형님한 거 보고도 그랬어. 난 형님은 남편이지만 나는 시숙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부댕기면 11년이라는 걸 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지 정말이겠냐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내가 바보 천치도 그런 천치가 없었다고. 나 우리 맏동생한테도 그랬어. 바보 천치지. 천치 노릇은 안 할 수가 없어. 편지만 오면 신랑이 오니까. 그럼 점점 술은 더 먹어. 아이고 정말. 아이고 정말.